대구와 사간도스는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 만에 다시 리턴 매치 하는 건가요? 아주 의미 있는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대구FC와 사간도스의 대결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쳐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일단은 이번 주 9월 8일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하고요. 대구 팬들 부럽습니다. 지금 K리그가 쉬고 있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들 경기가 하는 겁니다. 대구가 이기겠죠. 예, 저도 뭐 대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간도스도 뭐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니거든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제1리그의 명문 프로축구단 사간도스가 대구에 온다. 명문인가요? 명문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간도스가 대구를 다시 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대구는 갓찍냐 세징냐 선수의 골로 강원을 1대0으로 격파합니다. 뭐 대구는 뭐 들쭉날쭉하다 뭐다 하지만 승리를 곧잘 챙겨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간도스는 주말 제1리그 경기 이제 아마 홈경기였나 보네요. 산프레체 히로시마에게 2대0으로 패배를 거두는데 산프레체 히로시마 역시도 이제 대구와 이제 상대한 그런 영남일보 축구대회에서 상대한 그런 전적이 있죠. 2023 리그 성적을 비교하면 대구는 지금 6위네요. 오, 나쁘지 않은 순위. 10승 11무 18패, 승률 53.4, 득점은 9위, 32골, 그리고 최소 실점 4위입니다. 33골을 내준 거, 뭐 득점이랑 실점 숫자가 비슷하고, 그리고 4경기 무패 구간이 있습니다. 1승 3무를 기록한 최영건 감독이고, 사간도스는 가와이 겐타 감독이 이끌고 있거든요. 지금 13위입니다. 제1리그는 18팀인 거를 감안하면은 좋은 순위는 아니지만 나쁜 순위라고도 보기는 어렵죠. 8승 7무 11패, 그리고 승률은 44.2. 야, 대구랑 똑같네. 32득 33실, 그리고 무패 구간도 4경기 2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팀 다 비슷한 성적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승리는 대구가 더 많이 챙겼다는 점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가름할 수 있고요. 대구는 올 시즌 11승 9팀을 격파했습니다. K리그 8팀, K리그 2 1팀, 천안시티FC죠. 그리고 사간도스도 10승 10팀을 격파했는데 J리그 8팀, J2 리그 1팀, J3 리그 1팀을 이기면서 다양한 팀들을 상대로 이제 승수를 쌓아왔다. 가와이 겐타 감독이 전술 성향이 전형적인 일본 축구를 구사하나요? 전형적인 일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유율을 중시하고요. 짧게 썰어가는 패스를 통해서 이제 아기자기한 플레이로 이제 최전방까지 볼을 배달하는 패스 플레이를 즐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라는 상반대 스타일이죠. 대구는 뭐 뻥축구, 딸각축구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축구에 맞고 틀리는 건 없죠. 어쨌든 대구가 딸깍축구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게 결과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클럽을 비교하면 대구는 B팀도 있기 때문에 스쿼드 사이즈가 41명, 사간도스 35명, 그리고 몸값은 3억, 몸값 총액 가치는 3억 정도 사간도스가 앞서고 있고요. 대구는 용병 5명, 사간도스는 4명, 그리고 대구가 좀 더 어린 팀, 대구는 트로피 2개, FA컵하고 통영컵이 있고, 사간도스는 트로피 없고, 국가대표는 대구 1명, U23 이하 레벨로 5명, 사간도스도 국가대표 1명, U23 이하 레벨로 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래시백 보시면 2013년 제2회 영남일보 축구대회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난타전이었네요. 이준이, 그리고 추가시간에 한승엽, 전반 추가시간에, 그리고 송창호 선수. 이게 재밌네요. 전반에만 4골이 터진 거예요. 노다 류노스케, 그리고 울산에서 뛰었던
도요타 류웨이 선수가 2대2까지 가는데 송창호 선수가 경기를 뒤집었고, 한일전 역전쇼, 사간도스의 역전쇼를 펼친 대구FC였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10년 만에 다시 리턴 매치를 갖는 의미 있는 대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간도스는 대구만 만난 게 아니었습니까? 저 비교적 연습 경기가 아닌 친선 경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제 사간도스의 홈에서 수원 삼성을 불러서 맞대결을 했는데, 이날도 도요타 르웨이 선수의 활약이 빛났네요. 일단은 역전승 도요타 르웨이 선제골, 조나탄이 이제 1대1로 균형을 맞췄지만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사간도스는 ACL에 나서는 수원에 일격을 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축구는 상대적인가 봅니다. 예, 마지막 맞대결 베스트 11을 보시면 제가 뭐 기사도 찾아보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베스트 11 라인업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커뮤니티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등번호를 통해 이제 유출을 해본 건데, 이렇게 있었네요. 이진남, 이양종 키퍼, 최호종 선수 지금 은퇴했죠. 이준희 선수 안산에서 뛰고, 안상현 선수, 한승엽 선수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사간도스는 조나탄, 우리가 아는 그 조나탄 아닙니다. 이케다 K, 도요타 르웨이, 다카시 요시키, 미즈누마 코타. 미즈누마 코타는 들어봤는데, 사카이 타츠야, 니와 유에이, 그리고 김민호 선수, 지금 수원에서도 뛰고 이제 중국으로 떠난 김민호 선수가 사간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역대 외국인 선수로 뽑혔잖아요. 김민호의 팀으로도 잘 알려진 사간도스를 대구가 3대2로 이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맞대결 베스트 11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이 10년 만에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모습으로 이제 디즈비 파크에서 멋진 미니 한일전이 펼쳐집니다. 예, 사간도스와 대구의 연결고리는 안영호 선수. 안영호 선수는 사간도스에서 17, 20 시즌 동안 17, 18, 19 4시즌 동안 사간도스에서 63경기 2812분 7골 5도움을 기록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구로 21, 22 시즌 2시즌 뛰면서 65경기 4골 7도움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선 골 많이 넣고 한국에선 도움 많이 했네요. U23 대표 출신이고, 안영호 선수는 ACL 통산 14경기 737분 2골 4도움을 기록했고요. 지금은 안양으로 떠났죠. 안영호 선수는 대구에 있었을 때 좀 애매한 위치였죠. 완전히 공격적인 모습도 아니고 이제 약간 수비 성향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지만 측면 이제 미드필더를 보면서 약간 수비 쪽에 가까운 롤을 가지면서 조금 안 맞는 옷이었다 어쨌다 했지만 간간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옛날에 전남 드래곤즈에서 보여줬던 그런 날카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두 클럽의 연결고리는 안영호 선수. 안영호 선수는 그렇지만 이제 대구 선수도 사간도스 선수도 아니고 다이렉트 이적을 한 거에 좀 의미를 뒀으면 좋겠고요. 안영호 선수도 이 경기를 흥미있게 지켜보겠죠. 예, 몸값같이 탑7을 보시면 세징야 12억 8천, 카와라소 11억 4천, 김진혁 11억 4천, 고재현 10억 7천, 이와사키 유토 10억, 벨톨라 10억, 혼다우치 10억인데 일단 세징야 갈비뼈 부상, 혼다우치 선수는 이제 반월판 부상으로 아마 시즌아웃 됐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벨톨라 선수가 경기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이제 늦게 이제 재활을 하느라 이제 팀에 늦게 나왔지만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혁, 고재현 선수는 말할 것도 없는 좋은 선수고요. 카라소 이와사키 유토 선수도 몸값 높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서 이 선수들이 다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전급이고 이제 리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 코츠 고재현이 10억이나 돼. 몸값 가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U23 레벨로 되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부 리그에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안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K리그 데이터 포털하고 J리그 이제 스탯 보는 걸로 이제 리그 주요 데이터를 맞춰봤습니다.
대구는 K리그에서, 사간도스는 J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일단은 볼 점유율은 사간도스가 49.9%, 대구는 K리그 최하위죠. 36.6%. 점유율은 생략한 축구를 하고 있는 게 대구고,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놀랍게도 똑같이 78.2% 평균 패스 성공률이 동률을 이뤘고요. 그리고 사간도스가 태클 성공률이 62.5%, 대구가 31.5%인데 보통 K리그가 3할 때 이제 패스 성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J리그 62.5%, 거의 2배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지상경합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K리그는 정확히 이제 태클 성공률로만 이렇게 집계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로스 성공률은 대구가 25.5, 사간도스가 17.1%, 그리고 공중경합은 역시 80산성, 대구가 50%, 도스가 41.2%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FC가 클리스트 11번, 사간도스가 6번, 그리고 사간도스가 XG가 높습니다. 30골, 24.8, 그러니까 24골에서 25골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5골 이득을 본 거고요. 대구는 반대로 이제 31골 정도를 넣었어야 되는데 3골 정도 손해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로 이제 공통점을 묶어서 홍정훈 선수가 대구에서 가장 패스 성공률 높습니다. 86.1. 그리고 사간도스는 후지타 나오유키, 백전노장이죠. 85.6%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국가 간 클럽 전적을 보시면 대구는 최근 2년 새 이제 ACL에 나가면서 일본 팀과 5번의 전적을 모두 채웠습니다. 작년 조별리그에서는 우라레드에게 사상 첫 ACL J리그 팀 첫승 격파의 제물로 우라레드를 격파하고, 두 번째 대결에서도 비기면서 지지 않았고, 우라레드가 작년 챔스 우승팀인데 대구가 이 정도로 잘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나고야 그랜퍼스, 가와사키 프론탈레에게는 3연패, 계속 승이 없다가 이제 작년부터 각성을 한 거죠. 최근 5경기 J리그 팀을 상대로 1승 1무 3패 6득 10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전은 했지만 승리를 드디어 거두는 데 성공을 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영남일보 축구대회가 J리그 팀들을 많이 초청해서 붙지 않았습니까? 영남일보에게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간도스는 K리그 팀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 연습 경기가 아니고요. 대구를 영남일보 축구대회에서 만나서 3대2로 지고, 챔스는 나간 적 없는 팀이고, 그리고 2017 프리시즌 매치에서는 2대1로 수원 삼성을 꺾어버립니다. 1승 1패 4득 4실, 딱 반타작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에드가가 2위, 고재현 3위, 8개씩 기록했고, 대구는 세징야죠. 13개, 8골 5도움, 주말 경기에서도 골 받고, 갈비뼈 부상으로 이제 당분간 팀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간도스는 테츠카 코에이 선수가 6개, 나가누마 요이치가 9개, 그리고 오노유지 선수가 8골 1도움으로 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리그는 이제 J리그, FA컵, 컵대회 이렇게 3가지 대회를 있거든요. 물론 슈퍼컵은 이제 우승팀끼리만 하는 거니까요. 많은 경기를 더 뛰었습니다. 뭐 ACL까지 하면은 J리그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팀 자체도 K리그보다 많은 부분이 있고요. 주요 지표 보시면 세징야 8골, 세징야 5도움, 오승훈 선수 클린스트 6번, 김진혁 2827분으로 팀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홍철이 A매치 47경기, 그리고 오노유지 8골, 테츠야 코에이 5도움, 그리고 박일규 선수, 제일교포 선수죠. 골키퍼 6번의 클리스트, 카와라소 2565분을 뛰었고요. 그리고 앤서니 아쿠무, 사간도스에서 뛰고 있는 이제 케냐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수비 선수고 44경기 A매치 많이 뛰었네요. 그리고 두 팀의 글로벌 클럽 랭킹을 보면 대구가 503위, 사간도스가 62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좀 더 앞서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키플레이어를 보시면 저는 이근호 선수를 뽑았습니다. 대구에서
5경기 706분 3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하고 있고, 그것도 노장이지만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84경기 19골을 넣은 선수고, 이제 센터포워드, 공미, 레프트 윙으로 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근호 선수 J리그 주빌로 이와타, 간바 오사카 통틀어서 107경기 8,397분 용병으로 뛴 겁니다. 37골 32도움으로 레전드다운 활약을 보여주면은 손색이 없다. 이번 경기에서 이근호 선수가 이제 일본을 잘하는 만큼 중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근호 선수가 있다면 사간도스, 일본에는 후지타 나오유키 선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경기지만 일본 국가대표까지 갔던 레벨이고 15경기 437분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간도스에서 데뷔를 하고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다른 팀 돌고 다시 사간도스로 돌아왔다는 점이 조금 이근호 선수랑 비슷하죠. 이근호 선수도 인천 이제 2군에서 시작하다가 대구에서 전성기 보내고 여러가지 팀 돌고 다시 대구로 온 건데, 조금 이제 한일 큰형님들의 대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17골 61도움. 진짜 패스로서 마스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패스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근호 선수는 꾸준히 경기 나오고 있고, 후지타 나오유키 선수는 최근 2경기는 결장. 일본은 내가 제일 잘한다. 태양의 아들 이근호 선수. 네, 그의 활약을 이번 대회에서도 기대를 해봐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치타 나오유키 선수는 다시 이제 친정팀으로 돌아왔는데 사간도스의 주장입니다. 정신적 지주, 구심적 역할. 어쨌든 뭐 한일 큰형님들의 대결이라고 봐도 되고, 진짜 이번 대결 흥미진진합니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근호 선수 히트맵을 보시면은 그렇게 왕성하게 뛰지 못했거든요. 평균 25분 뛴 거, 뭐 초반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제 후반 쪼커로 들어가고 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여러가지 히트맵을 찍었다는 모습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후지타 나오유키 선수는 이렇게 코너 플래그에 이제 찍힌 거 보면 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보여지고, 그 역시 이제 노장 선수다 보니까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해도 이제 이근호 선수보다 평균 8분? 8분이 아니구나. 한 6분 정도 더 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활동적인 유형의 선수라고 보지기는 어렵지만 코너 플래그에서 이렇게 찍힌 거 보면은 킥력이 상당히 날카롭다. 뭐 이번 대결에서 이제 대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패스 한 방, 대구가 분명히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대구는 뭐 어떻게 보면 3-4-3이잖아요. 조진우, 홍정훈, 김진혁, 그리고 홍철, 벨톨라, 박세진, 황재원 선수. 근데 벨톨라 선수가 최근 들어서 이제 늦게 나왔지만 나올 때마다 진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데려왔다 라고 보여지고요. 세징야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사간도스 같은 경우는 4-5-2를 쓰는데 박일규 선수, 제일교포, 결국은 일본 국적을 취득을 했고요. 황석호 선수, 한국 선수죠. 한국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골키퍼 선수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사간도스는 뭐 예전에도 그렇고 한국 선수들을 많이 이제 기용을 했죠. 옛날에 윤정한 감독이 감독까지 한 적도 있고요. 가와이 켄타가 이끄는 이제 사간도스의 전사들. 좋습니다.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니시카와 준도 있네요. 기쿠치 타이치, 모리야 켄타로, 가와라소.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말이죠. 양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B팀이 베이스가 될 겁니다. 왜냐면 양팀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경기라기보다는 평가전 형태로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면서 이제 향후 리그의 성장 동력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이원우, 김강산, 조진우. 그나마 이제 센터백 쪽에서는 약간 힘을 주고, 한테이 골키퍼, 케이타 선수도 이제 일본 국적 출신 아닙니까? 이제 작년 ACL도 그렇지만 좀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뛰지만 이제 일본 팀을 상대해야 된다는 점.
김희승, 최민기, 장성원 선수, 그리고 최전방에 이근호, 김영준, 박용희 선수가 B팀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박용희 선수가 이번 대결에서 활약을 펼친다면 향후 K리그에서도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간도스 역시 대구처럼 이제 1.5군 내지는 2군으로 경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후지타 나오유키도 이제 1군 스쿼드에 포함되는 선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리저브 멤버이기도 하죠. 나이 때문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황석호 선수는 또 반대로 케이타 선수와 반대로 이제 일본 팀에서 뛰는 이제 한국 선수 아닙니까? 황석호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이제 한국 선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새로운 얼굴들을 보는 것도 이번 미니 한일전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예,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은 대구는 이미 사간도스 이겨봤죠. 영남일보 축구대회에서 2연승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은 사간도스가 리벤지를 거둘 것인가. 사간도스는 또 수원삼성도 이겨본 팀 아닙니까? 그 잘나갈 때의 수원삼성 말이죠. 2연승 대 리벤지가 이번 경기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관전 포인트고, 그리고 케이타 황석호 선수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뛰는 일본인 선수, 그리고 일본에서 뛰는 황석호 선수, 둘 다 수비 선수인데 이제 황석호 선수는 센터백이고 케이타 선수는 측면 미드필더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를 끌어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봅시다. 나가노마 요이치가 2016년에 산프레체 히로시마 소속으로 영남일보 축구대회를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리그 데뷔도 못한 완전한 풋내기 신인이었는데 대구 영남일보 대회에서 이제 첫 프로 데뷔전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가노마 요이치 선수가 많이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아까도 봤잖아요. 공격 포인트 2위를 하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 다시 대구를 방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그를 알아보는 대구 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나가노마 요이치가 이제 그 당시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을 대구를 향해서 얼마만큼 보여줄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파워축구